안녕하세요. 창업하고 6개월쯤 되면 대표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출은 조금씩 나오는데 왜 항상 돈이 없지? 이번 달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장이 털리네. 오늘은 딱 이 얘기입니다. 현금 흐름표 없이 6개월 운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대표님들이 실제로 겪는 사고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표님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현금 흐름 정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가 없으면 회사는 지금 망하는 이유를 못 보고 나중에 망한 결과만 보게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성적표라면 현금 흐름표는 호흡기 같은 거예요. 호흡기 없이 버티는 느낌으로 운영하면 사고는 언젠가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옵니다. 첫 번째로 생기는 일은 흑자인데도 통장이 마른다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창업 초반에는 거래처를 잡기 위해 결제 조건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죠. 30일, 60일, 심하면 90일까지도 갑니다. 매출은 장부에 잡히는데 현금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임대료, 인건비, 카드값 같은 비용은 지금 바로 나가요? 현금 흐름표가 없으면 대표님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매출이 늘었으니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이 늘수록 외상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서 현금은 더 말라갑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바로 확인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결제 조건은 평균 며칠인가? 이번 달 매출 증가분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인가? 아니면 외상 매출이 늘어난 것인가? 그리고 매출이 늘 때 매출 채권도 같이 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사고는 세금입니다. 대표님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폭탄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법인세 같은 것들은 특정 달에 몰려서 나가죠. 현금 흐름표가 없으면 미리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현금 흐름표가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번 달에 벌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다음 달 출금 이벤트에 대비해야 한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대표의 의사결정이 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 없이 운영하면 대표님은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통장에 돈이 좀 남은 경우에 광고비를 크게 집행한다거나 직원들이 일이 많고 바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 급하게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업무 환경이 열악해 보인다고 생각되어서 더 그럴듯한 사무실로 이사를 가고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구독 서비스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결제를 한 번에 한다거나 이런 결정들이 겹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들이 손익계산서에는 늦게 반영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대표님이 지금 위험해졌는지를 바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대표님에게 딱 한 가지를 해줍니다. 지금 결제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위기의 신호를 너무 늦게 아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가 없으면 위기의 신호를 연체로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입금이 밀리게 되고 카드값이 부담되게 되고 결제일이 다가오게 되고 급하게 돈을 땡겨서 단기 대출이나 카드론, 개인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상환 압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악순환입니다. 현금 흐름표가 있으면 연체 전에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다음 달 현금이 부족할 것 같다. 2주 뒤 결제일에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회수와 지급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표는 위기를 조기에 경고하는 알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섞여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가 없으면 대표님은 결국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잡기 어렵습니다. 대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가 섞이고 입금은 들어오는데 지출이 어디로 나갔는지 기억으로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 가능한 걸 놓쳐서 세금이 늘거나 반대로 업무 무관 지출이 쌓여서 리스크가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현금 흐름표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출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표님이 회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달 들어올 돈을 적습니다. 현금 매출이 얼마인지, 외상 매출 중에서도 이번 달에 입금일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입금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달 나갈 돈을 적습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 원재료나 외주, 마케팅 같은 변동비, 세금과 4대 보험,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모두 예정 지출로 적어둡니다.
세 번째로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합니다. 시작 잔고에 들어올 돈을 더하고 나갈 돈을 빼서 이번 달 말의 잔고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달치를 봐야 합니다. 이번 달만 버티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결제일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이것만 해도 대표님의 말이 바뀝니다. 매출을 더 늘리자 해서 입금일을 당기자, 지출 타이밍을 분산하자로 바뀝니다. 오늘은 창업 6개월, 현금 흐름표 없이 운영하면 생기는 일을 5가지 사고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흑자인데도 통장이 마르는 문제. 두 번째, 세금 타이밍에 맞아버리는 문제. 세 번째, 의사결정이 감으로 바뀌는 문제. 네 번째, 위기를 연체로 처음 느끼는 문제. 다섯 번째,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되는 문제. 다음 영상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순서, 임대료와 인건비, 마케팅비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업종, 업력, 결제 조건이 현금인지 30일인지, 60일인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현금 흐름 정리 예시도 함께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